자, 우리 교재 463쪽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AN이 1, 4, 7, 10, 13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등차 수열 공부해봤으니까 잘 알죠? 이런 거 일반항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항 구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죠? 공차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수열을 보니까 공차가 얼마였다? 3이었다. 첫째 항은 1이다. 우리 이걸로 일반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 간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식이 뭐가 되느냐면,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첫째 항은 얼마다?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수열의 귀납적인 표현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웃한 항 간의 관계를 알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10번째 뭐 혹은 100번째 이런 항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좀 살펴보시면은 관계식 첫째 항 A1의 값, 그 다음에 두 항 간의 관계식 이런 걸 주면은 관계식이 n에 1, 2, 3을 차례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우리 책에 464쪽이죠. 바이블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첫째 항이 얼마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이런 관계식을 뭐라고?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화식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두 항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건데, 이게 한자어 뜻을 보면은 불을 붙이는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점화, 우리 불을 붙인다 이런 말이죠. 그쵸? 이게 마치 도미노 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항이 뭐고 그 다음으로 갈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이런 걸 차례로 하나하나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화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가지고 이 점화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 1번, 바이블 포인트 1번, 쌤 지금 빨간색 줄 치고 있는 거, 그쵸?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쵸? 사실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썼더라?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an을 어떻게 이렇게 이항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점화식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요 식도 쌤이 등비수열에 관련된 식이었죠. 요건 어떻게 썼더라?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가 아니죠. an 곱하기 얼마였다? r이었다. 근데 지금 요 식을 보니까는 an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나누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식, 4번식, 이거 뭐죠?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을 좀 변형한 식입니다. 쌤이 요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뒤에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점화식이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일반항을 항상 구하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야 뭐 10번째 항이 뭔지 100번째 항이 뭔지를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항을 구하기 쉬운 수열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수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차나 등비 수열의 모양이면 바로바로 일반항을 구해서 그 수열의 성질 같은 걸 살펴봐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일일이 좀 대입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서 자, 466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우리 요거 개차 수열이라고 쌤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여기 새로운 어떤 수열을 더하는 꼴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반항을 찾냐면 방금 여기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대입하는 거 보이죠? 그쵸? 이렇게 하나씩 좀 대입을 해요.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양변을 더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A2 얘네가 없어지고 A3 A4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순서대로 없어져서 AN-1까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A1만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이제 뒤에 F1, F2, F3에서 FN-1까지 이렇게 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F1부터 해서 FN-1까지 이거를 쭉 더한 거를 우리 시그마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시그마 표현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AN은 AN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N-1 요거 중요합니다. 그거에 FK. 왜 우리 등차 수열의 그 일반항 할 때도 A1 플러스 N-1의 D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개차 수열에서도 이 그 뒤에 더해지는 애가 N-1번째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는 게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곱하는 것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467쪽에 2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FN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AN을 앞에 써놓고 뒤에 곱하기 FN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앞에 FN을 써놔서 방금 배웠던 지금 요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요거랑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쵸? 이 FN을 뒤로 그 다음에 곱하기로 표현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얘도 어떻게 하냐면 대입을 해요. 지금처럼 1 넣고 2 넣고 해서 N-1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데, 대신에 얘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든 항을 곱해버린다. 자, 그러면은 A2 또 A2 이렇게 없어지고 A3 A4에서 AN-1까지 이렇게 없어지면은 좌변에 뭐가 남죠? AN만 남고 우변에는 A1 곱하기 F1부터 F의 N-1. 그래서 요게 AN은 A1 곱하기 F1, F2, F3에서 FN-1까지 곱한 거. 방금 앞에 했던 거랑 그 더하기 자리에 곱하기가 와 있다 뿐이지 구조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쭉 곱해 놓은 거를 표현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 파이 알죠? 파이 해서 n은 1부터 n-1까지 fk다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더하는 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더하는 게 있다면 뭐 곱하는 것도 그런 기호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의 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로 되어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의 n 플러스 1은 p의 an 플러스 q꼴로 되어 있는 거.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좀 신기한 점화식인데요. 자, 우선은 여기 q를 잠깐만 한번 가려볼게요. q를 잠깐 가려봐. 그럼 q를 가려보면은 이게 잠깐 이러면 안 가려지나? 검은색으로 색연필을 자, q를 이렇게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죠? an 플러스 1은 pan. 이게 p 대신에 r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모양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q 대신에 p를 이렇게 한번 쌤 가려볼게요. 자, p를 가리면 뭐가 되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q. 요거는 등차수열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등차수열도 있고 등비수열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점화식이 뭐 어떻게 되어 있다 해서 an 플러스 1 뭐 꼴의 점화식은 이 꼴로 변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야? 이게 뭐 왜 이렇게 변형을 하느냐?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어가 보죠.
자, 이때 알파의 값을 찾아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꼴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쌤은 약간 다르게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밑에 여기 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알파를 구하는 방법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식 보시면은 A1은 3이고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식을 쌤은 AN 플러스 1도 알파라고 이렇게 좀 둬요. 그 다음에 AN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알파가 얼마가 되죠? 알파는 1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죠. 알파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상한 요런 뭐 P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꾸는 요런 모양으로 보면은 책에도 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파는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됐으니까 알파는 1이다 해서 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를 1로 찾았어.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방법 쓰지 말고 그냥 an 플러스 1은 2배 a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an 플러스 1과 an을 둘 다 알파라고 두고 이렇게 좀 찾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요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수열의 극한하고 이런 걸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쌤은 요런 방식을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간편해요. 간편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그러면 뭐 이그젬플 얘 보기로 했으니까 계속 얘를 한번 볼게요. 왜 도대체 알파를 구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쌤이 지금 방금 요거 형광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거 an 플러스 1 빼기 1은 2배 an 마이너스 1이다. 식을 기역식을 이렇게 바꾼다 이런 거예요. 아니지 기역식이 아니고 원래식 여기 요 있는 요 식을 이렇게 바꾼다 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좀 지우고 위에 있는 요 식을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인데 왜 이렇게 바꾸느냐? 지금 아까 쌤이 뭐 P 가리고 Q 가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수열을 바라볼 때 이 등차나 등비로 바라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뭐 알파를 찾고 식을 변형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식을 다시 좀 전개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2배 an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하면은 an 플러스 1은 2배 an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식과 똑같은데 모양만 살짝 바꿔 놓은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다시 풀었어. 이 원래 다시 푸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an 마이너스 1 얘네들을 지금 책에서 어떻게 두라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an 마이너스 1을 bn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bn 플러스 1로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1은 bn으로 두기로 했으니까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bn으로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예요. bn 플러스 1은 2배의 bn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수열 bn은 첫째 항이 A1-1인 3 빼기 1은 2 이렇게 되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자, 잘 보세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수열을 등차나 등비로 보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주어져 있는 그 관계식 an 플러스 1은 2배 an 마이너스 1은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해서 수열을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an-1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그 일부러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bn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를 치환을 하면 그럼 bn 플러스 1은 2배의 bn. 그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모양이잖아요.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2를 곱했다. 즉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고 첫째 항은 B1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B1은 A1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n의 일반항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등비 수열이니까 일반항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관계식에서 an-1은 b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an은 bn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an은 2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금 애매할 거예요. 어쨌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뭐다? 알파. 저걸 어떻게 구해요? 알파 아까 an 플러스 1을 알파로 두고 an도 알파로 둬서 알파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찾고 그래서 그 꼴을 a의 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의 an 빼기 알파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얘를 등비수열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다시 원래 있는 식의 일반항을 찾는다. 이게 이런 그 수열의 어떤 꼴을 나타내는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 1이고 이제 방법 2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일일이 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좀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방법 3, 얘도 보시면은 방법 3에 지금 쌤이 여기 알파 이거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방법 1과 그 다음에는 동등하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도 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죠. 요게 조금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AM 플러스 2 플러스 QAM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점화식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돼야 돼요. 요런 꼴일 때만 우리가 요 일반항을 좀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여기 칠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거 AN 플러스 2 빼기 AN은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꼴로 얘를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형한 요 식들을 지금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리고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를 각각 BN 플러스 1과 BN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 수열이 또 뭐가 돼요? 또 등비수열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등비수열로 보고 얘 등비수열의 일반항 찾고 그래서 그걸 다시 원래항으로 찾아간다. AN의 일반항을 찾는다 이런 말인데 얘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뒤에 문제로 가서 좀 푸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게 어려운 그런 꼴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몇 개 좀 외워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수열을 우리가 잘 아는 모양으로 바꾸자. 등차 내지는 등비. 근데 여기 등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등비 수열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5번 꼴. 자, 5번 꼴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역수를 취해서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가지고 일반항 찾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문제로 가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열의 이 귀납적 표현이 이거 말고도 만들려면 무수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열의 항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칙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외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 1번 개차 수열의 모양,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개차 수열과 똑같은데 대신에 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정도 이 정도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나머지 4번하고 5번도 익혀는 둬야 되겠습니다. 익혀는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익혀는 둘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1번과 2번과 요 3번이 가장 기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A 얼마 이 뭐야 이거 이 사진 좀 이상하게 찍혔네. A 10의 값을 구하여라. 10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문제는 A2는 3배 A1이고 이거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찍혔네. 잠깐만요. A5가 18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여기 마지막 여기 뒤에 있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 뭐만 알면 되죠? 공차만 알면 돼요. 공차하고 그 다음에 첫째, 그치? 자, 그런데 A2는 3배 A1이다. 일단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A2가 원래 뭐죠? A1 플러스 D죠? 그게 3배 A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배 A1이 얼마다? D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A의 5는 18이다. 그러면은 A의 5라고 하는 애는 A의 1 더하기 4D 이렇게 될 텐데, 근데 D가 2배 A1이니까 A1 더하기 8A1 해서 9A1 요 놈이 얼마다? 18이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A의 1은 얼마? 2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A1이 2면은 D는 얼마예요? 4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A 10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한 첫째 항과 그 공차를 가지고 A의 10은 A의 1 더하기 어떻게 9D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2 더하기 4, 9, 36 해서 3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2는 좀 잘 안 보입니다. 책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A의 2는 A의 1의 제곱이고, 그러고 A의 5는 또 32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A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사실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요거는 등비 수열을 뜻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방금 우리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요거는 책의 풀이 잠깐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이런 그 식에 의해서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얘가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식을 가지고 A의 2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A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AR이 AR의 제곱이니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좀 넘겨서 인수분해하면은 A나 혹은 R-A 요게 0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얘가 수열이 A가 0이 돼버리면은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첫째 항이 0이면은 A5가 32가 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A랑 R은 서로 같고 뭐 당연히 0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A5는 AR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게 30이다. 근데 A랑 R이랑 방금 같다고 했으니까는 R의 5제곱 혹은 A의 5제곱이 32가 되겠어요. 그래서 A와 R이 둘 다 얼마다? 2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A의 10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 요거 일반항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의 n은 첫째 항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니까 2의 n제곱이다 그냥, 그쵸? 그래서 A의 10번째 항은 그럼 2의 10제곱이니까는 102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일단은 이 귀납적 표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제 2번을 보니까 수열 AN은 첫 번째 항은 얼마다? 1이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양을 우리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항 주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줘야 되고, 자, 요거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은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다.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요거 말고, 자,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괄호 열고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사실 요 놈이 뒤에 있는 요게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더하고 있는 애도 n에 관한 어떤 규칙이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fn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f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개차수열, 그쵸? 개차수열의 모양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넣고 2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식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AN은 A1 더하기 뭐 F1, F2, F3에서 얼마? FN-1까지 더해놓은. 그래서 A의 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제 FN 대신에 우리 K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 K의 제곱 이거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그 공식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식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K의 제곱을 1부터 N-1까지 더하면은 6분의 N에 근데 N자리에 N-1이니까 N-1에 N에 그 다음에 여기는 2n-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k 2분의 n-1의 n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n-1이다.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써야 되겠어요. 공간이 좀 좁아서 선생님이 좀 밑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통분하고 하는 거는 맡기겠습니다. 이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 다음처럼 이렇게 3분의 n의 제곱 더하기 2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개차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n에 관한 규칙을 가진 그런 그 수열을 더하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예제 3번엔 뭐 나오겠어요? 곱하는 거 나오겠지 뭐 일정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는 예제 3번은 A의 1은 2고 A의 n 플러스 1은 앞에 뭐 이상한 게 있다, 그쵸? 이런 L을 곱하고 거기에 AN을 곱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애 모양이 좀 심상치 않다, 그치? 자, 그래서 요 놈을 있잖아. 여기 1-n 더하기 1분의 1 요거를 좀 통분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n 더하기 1분의 그냥 n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분모랑 분자랑 얼마 차이 나죠? 일식 차이 나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분모 분자가 이제 교대로 지나가면서 숫자가 하나씩 등장할 거야. 그럼 그 걔를 곱해주면은 약분해서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이용하는 그런 수열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자 A의 2는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에 A의 1이다. 식이 이렇게 될 거고 A의 3은 어떻게 되겠어요? 2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 n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 A의 2다. 그 다음에 A의 4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얼마다? 3분의 이제 3분의가 아니죠. 4분의 3의 A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n자리에 n-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n분의 n-1에 a의 얼마다? n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죠. n자리에 n-1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은 an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n-1에 a의 n-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쫙 곱한다 이 말이야. 그럼 곱해버리면은 지금 A2 이렇게 약분되고 A3 A4에서 AN-1까지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로 이렇게 쫙 보면 얘네도 쫙 곱해질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분모에 있는 2랑 여기 분자에 있는 2 이렇게 쭉쭉쭉 사라질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거는 뭐가 남겠어요? 여기
이거 노란색으로 표현할까? 여기 n하고 위에 1하고 이렇게 살아남겠죠. 자, 그래서 살아남는 게 a의 n은 n분의 1의 a1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 항이 2였으니까는 얘가 뭐다? n분의 2다. 되게 간단한 수열이었어요. 사실은 n분의 2이고 뭐 1분의 2, 그 다음에 뭐 1, 그 다음에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수열인데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수열이었고 마지막에 아까 쌤이 요거 n 자리에 n-1 넣는 거 있죠. 요거 조금 실수했는데 요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n 자리에 n-1을 넣어주면은 이 수열에서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는 그 n 플러스 1이 n으로 변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 an이 이제 뭘로 n-1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약분해서 쫙 사라지고 남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a의 n은 얼마다 n분의 1에 a 1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이게 n분의 2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예제 3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4번이 그 알파 구하는 꼴이야. 자, 다시 한번 더 이거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 2를 가려보겠습니다. 쌤이. 자,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은 3an 이거 뭐죠? 등 비수열처럼 보여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2는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3을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지금 주어진 식이 뭐처럼 보이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등차 수열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양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는데 그때 알파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은 an 플러스 1도 알파 그 다음에 3an의 그 an도 알파로 이렇게 둬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파 더하기 알파는 3배의 알파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니까는 2알파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파를 일단 먼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요거 식을 지금 앞에 보이는 아래 보이는 요런 꼴로 변형을 해야 돼요. 자, 요 꼴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 이제 p가 뭐가 돼야 되냐면 p가 여기 a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3이 p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3배의 a의 n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요 놈을 지금 방금 쓴 이 식을 다시 전개를 해서 풀어보면은 원래 여기 위에 있는 원래 식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알파를 제대로 구했는지 뭐 이런 걸 검사를 해보고 싶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바꿔서 쓴 요 식을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모양을 잘 보니까 요거 다시 조금 쓰면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아이고 3 잡고 3의 a의 n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이 왜 움직여? 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등비수열 모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완벽하게 등비수열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a의 n 플러스 1을 뭘로? bn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자.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이 bn 플러스 1은 3배의 bn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드디어 등비 수열의 모양이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bn은 어떻게? 첫 번째 항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b1은 뭐가 되겠습니까? b1은 방금 우리가 여기 관계식 여기 뒀던 a의 n 플러스 1은 bn이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b1은 a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A1이 뭐였어요? 2였죠. 그럼 요게 뭐 3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므로 Bn을 다시 써보면은 B1에 3 집어넣어주면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Bn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뭘 구하고 싶은 거지? An을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Bn은 An 플러스 1이었으니까는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이다. 자, 그러므로 An은 뭐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그 A의 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로 나타내어 있는 식의 일반항을 구해 본 거예요.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알파로 바꾸는 거 요거만 잘 해서 이 식 모양은 계속 똑같아요. 이런 꼴에 대입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바로 이게 안 하면 좀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은 뭐였습니까? 그 A의 1이 얼마다, A의 2가 얼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4배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3의 A의 n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 개수 보면은 맨 앞에 1, 마이너스 4, 3 다 더해보면 얼마 되죠? 0 되죠. 그래서 이게 PA의 n 플러스 2 플러스 QA의 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에서 그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는 그런 꼴의 점화식이었습니다. 자, 얘도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지금 뭐 밑에 설명이 나와 있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꼴로 변형을 해야 된다. 근데 자, 쌤이 이것도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냐면 보세요. 지금 A의 n 플러스 2가 여기 그대로 혼자 있죠. 자, 거기에 빼기에다가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해줘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원래 4an 플러스 1이었으니까는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넘겨서 3배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플러스 3an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3a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식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은 3으로 묶어주면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잘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이런 모양을 가져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b의 n 플러스 1 좌변을 우변을 3배의 b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또 등비수열의 모양이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bn이라고 하는 애는 b1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bn은 b1 곱하기 3의 n-1제곱 딱 등비수열의 모양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걸 다시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b1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의 2 빼기 a의 1에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의 2 빼기 a1 이게 위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얼마? a의 1은 1이고 a의 2는 3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 3 빼기 1 하면 여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러면 다시 요게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거 아까 그 모양이죠. 뭐야.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새로운 수열을 더한다.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반항 구해보면 a의 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곱하기 3의 k-1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첫째 항은 1이었고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시그마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지? 등비수열의 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 r 3 빼기 1분의 첫째 항 얼마? 2에 3에 근데 항의 개수가 n-1개죠. n-1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2 쭉쭉 날라가고 1도 없어져서 3의 뭐다? n-1제곱이다. 이런. 근데 이것도 뭐 일종의 등비수열 모양 아닌가, 그쵸? 등비수열의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자, 또 넘어갑시다. 자, 6번. 분수로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쵸? 이런 거는 뒤집어서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 돼요, 역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들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거 뭐 뒤집어 봅시다. a의 n 플러스 1분의 1은 an 분의 an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식을 보면은 요쪽 요만큼 요거 약분해 보면 1 되겠죠? 분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눠 보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a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an분의 1을 bn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주어진 식이 bn 플러스 1은 1 더하기 b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을 b로 만약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고. 이러면 뭐예요, 이거? 등차 수열이죠. 딱 등차 수열. 얼마? 공차가 1인 이런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b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 b1 더하기 n-1의 공차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요게 b1 더하기 뭐 n-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b1은 뭐가 되겠죠? a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1이 될 테니까는 n-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bn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려고 하는 거죠? an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bn이 a의 n분의 1이었으니까 요게 2분의 2n-1이다. 일부러 통분을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뒤집으려고. 자, 그러면은 뒤집어 주면은 a의 n은 어떻게 된다? 2n-1분의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되시겠어요? 자, 이것도 자, 수열의 모양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몇 개는 좀 뭐 기본이니까 익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육 과정에서 얘도 좀 빠졌었다가 지금 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집에서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집도 있기 때문에.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유형도 소개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하나 대입을 해서 어떻게? 일단은 그 규칙성을 좀 찾아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귀납법을 이야기했잖아. 귀납법이 뭐였어요?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봐서 그 규칙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지금 잘 보시면 뭐 첫째 항하고 둘째 항 주고 있고 지금 a의 n 플러스 2는 an분의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게 좀 처음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소개가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합니다. 이게 좀 귀찮지만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입을 해가지고 처음 보는 수열은 대입하여 규칙성을 찾는다.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일부러 이런 문제 주는 겁니다. 이게 귀납법이라고 하는 단원 이름에 맞춰서 너네 규칙성 한번 찾아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풀이를 살짝 우리 도움을 받읍시다. a의 1, a의 2, 그 다음에 a의 3은 주어진 이 수열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자리에 1을 넣어주면은 a3은 a의 1분의 1 더하기 a의 2 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다? 이렇게 3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a의 4는 a의 2분의 1 더하기 a3, 그래서 요거는 뭐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a의 5는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뭐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의 6 계산해 보니까 또 1이 되죠. a의 7 뭐가 되지?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은 1, 2, 3, 2, 1 되었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2,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주어진 수열이 다음처럼
이런 규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1번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p는 an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p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그 p가 지금 수열이 5개마다 하나씩 반복이 되죠. 그래서 p는 얼마다? 빨간색으로 p는 얼마다? 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번 문제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묶어가지고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거다. 그쵸? 그래서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의 값이 같잖아요. 그쵸? 합이 일정하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는 5개씩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몇 개? 20묶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다? 18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얘도 뭐 별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제 7번까지 일단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예제 8번. 요거는 우리 피보나치 수열. 쌤이 요거 피보나치 수열 지난번에 살짝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좀 이 특이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는 수열인데, 자, 10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탑을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오를 수 있다고 한다.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단의 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자, 한 계단 오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쵸? 자, 근데 두 계단을 오르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계단 올라와서 하나 더 올라올 수도 있고 한 번에 두 계단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갈 때 증가량이 하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세 계단 오르는 방법. 자, 세 계단 오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일일이 지금 방금 두 계단 오르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봐요. 두 번째 계단에서 한 계단 그냥 탁 올라오는 방법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단에서 어떻게 돼요? 두 칸 탁 뛰어 올라서 세 번째 계단에 올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계단까지 온 방법과 첫 번째 계단까지 온 방법에 그 방법 수를 더하면은 세 번째 계단이 돼요. 그래 계단에 오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써보면은 3이 됩니다. 3. 요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자,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자, 우리는 여기 세 번째 계단에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계단에서 바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 첫 번째 계단에서 이렇게 두 칸 뛰어서 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말은 두 번째 계단에서 한 칸만 뛰어서 오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단에서 두 칸 뛰어서 세 번째 계단으로 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계단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였느냐가 세 번째 계단으로 오는 방법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 또 첫 번째 계단까지 오는 방법이 뭐였느냐가 세 번째 계단으로 오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해서 이제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단으로 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요 이제 네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 번째 계단에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계단에서 바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계단은 세 번째 계단까지 온 방법과 두 번째 계단까지 온 방법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얼마? 2랑 3을 더해서 얼마? 5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 계단으로 이제 올라갈 때 뭐 늘어나는 방법의 수는 여기는 두 가지고, 아니죠. 이거는 한 가지고요. 여기는 두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이제, 자, 쌤이 요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럼 계단을 또 이렇게 세 개를 딱 그려보면, 여기는 n번째, 여기는 n 플러스 한 번째, 여기는 n 플러스 두 번째라고 하면은, 역시 n 플러스 한 번째에서 오는 거와 n 번째에서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a의 n 플러스 두 번째까지 가는 방법이 생기니까는, 얘가 이제 a의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규칙이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번 정답이 되고, 요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의 그 귀납적 표현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예제 8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수열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는 일반항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라는 말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절대 못 구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1단락 일단은 짓겠습니다. 뒤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해서 또 있어요. 요것도 그 다음 시간에 쌤이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혹시 모르겠는 거 있으면 쌤 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좋고요. 톡을 보내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쌤한테 질문하시면 최대한 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문제들 한번 꼭 풀어봅시다.